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들어있을 그 오이 한 개가 잘못된 짝꿍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녹여내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채소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고 믿어온 그 믿음이 오히려 가장 큰 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악의 궁합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세 번째가 가장 의외로 치명적입니다. 여기서 나가시면 그것만 모르고 가시는 겁니다. 65세 이상 한국인 2명 중 1명, 신장 기능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무너지는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장내과 전문의 김태준입니다. 25년간 진료실에서 만나온 환자분들 중 가장 가슴 아팠던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평생 건강하게 드셨다고 자부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6살 박순희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어르신은 동네 텃밭에서 직접 오이를 키우셨고 시판 과자나 인스턴트 음식은 입에도 안 대셨으며 맵기 신선한 채소 반찬을 3가지 이상 챙겨 드시는 것으로 주변에 소문이 자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딸분이 어머니 얼굴이 이상하다며 저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침마다 눈두덩이 퉁퉁 붓고 발등이 꽉 끼어서 슬리퍼가 안 들어간다는 거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신장의 여가 수치가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혈압은 약을 드시는데도 잡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딸분이 목소리를 낮추며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처럼 이렇게 조심하고 드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2023년 한국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만성 콩팥병 환자의 절반이 자신이 만성 콩팥병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겁니다. 채소를 충분히 드셨는데도요. 그 질문에 답을 드리려면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문제는 오이가 아닙니다. 오이 자체는 칼륨이 풍부하고 수분이 90% 이상이며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채소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60세가 넘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한 몸에서 오이가 특정 음식과 만날 때 일어나는 조용한 화학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아프지도 않고 티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2023년 한국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만성 콩팥병 환자의 50%가 자신이 콩팥병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최악의 궁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궁합은 각각 다른 경로로 신장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영양소를 빼앗는 방식으로, 두 번째는 신장이 처리해야 할 짐을 늘리는 방식으로, 세 번째는 신장을 볶는 재료를 막아버리는 방식으로요. 세 가지 모두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식탁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 오이와 당근입니다. 김밥 속에도 들어있고 비빔밥 위에도 나란히 올라가는 그 조합.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좋다고 알고 계시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 예쁜 조화가 여러분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오이 세포 안에 얌전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칼로 썰거나 이로 씹는 순간 세포 구조가 파괴되면서 이 효소가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폴란드 그제라코프스카 연구팀이 2013년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효소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이 아닙니다. 씹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효소가 곁에 있는 당근의 비타민C를 만나면 가차없이 파괴해버립니다. 왜 이게 신장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비타민C는 단순히 면역을 올리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혈관 내벽을 이루는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입니다. 혈관을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비타민C는 벽돌 사이를 메우는 시멘트입니다. 그 시멘트가 부족해지면 혈관벽이 얇아지고 조금씩 새기 시작합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신장으로 전해집니다. 신장 안에 있는 사구체, 즉 미세한 혈관 덩어리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이론만이 아닙니다. 2024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대규모 연구가 이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장 기능과 혈중 비타민C 농도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낮을수록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낮다는 것, 그리고 이 관계는 나이나 운동량 같은 다른 요인과는 독립적으로 유효했습니다. 특히 65세에서 80세 사이 그룹에서는 비타민C 수치가 높은 그룹이 만성 콩팥병 위험과 사구체 여과일 저하 위험이 37%에서 47%까지 낮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비타민C가 꾸준히 파괴되고 있는 몸은 그만큼 더 빨리 신장 기능을 잃어간다는 뜻입니다. 매일 당근 비빔밥에 오이를 올리시는 분들이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같은 연구에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미 만성 콩팥병 4단계, 5단계로 진행된 환자의 80%가 비타민C 수치가 부족하거나 결핍 상태였습니다. 투석을 받는 환자의 58%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장이 나빠질수록 비타민C가 줄고 비타민C가 줄수록 신장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입니다. 그 고리의 시작이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 이제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박순희 어르신이 딱 그 경우였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당근 넣은 비빔밥을 드셨는데 늘 함께 올라오던 오이가 그 귀한 비타민C를 매일 조금씩 걷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딱 그렇게요. 어르신 스스로는 채소를 충분히 드신다고 생각하셨지만 흡수되는 비타민C 양은 매일 줄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식당에서 미리 썰어 섞어 놓은 오이 당근 무침,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쁩니다. 잘린 순간부터 효소가 계속 활동하니까요. 냉장고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와 당근을 같은 반찬통에 넣어 보관하신다면 지금 당장 분리하십시오. 이 조합이 나쁘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래 드셨고 아직 별 이상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요. 하지만 신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 통증을 보내지 않습니다. 느끼지 못한다고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오이와 당근이 함께 들어가는 음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냉면 고명, 비빔국수, 잡채, 심지어 도시락 반찬으로 자주 올라오는 오이 당근 볶음까지요. 외식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조합을 드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드신다고 당장 신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년이면 365번입니다. 10년이면 3,600번이 넘습니다. 그 횟수만큼 비타민C가 조금씩 줄어들고 그 횟수만큼 혈관 시멘트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신장 수치로 나타났을 때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이와 당근을 같이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식사 전에 레몬즙을 뿌리거나 식초를 조금 넣어 산성화하는 것만으로도 효소 활동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신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신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 저한테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동의하시면 좋아요, 아직 반신반의하신다면 댓글에 오이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겠다는 여러분의 약속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공합이 영양소를 빼앗아가는 거라면 두 번째 공합은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신장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바로 그 기전을 역이용하거든요. 두 번째 최악의 공합, 오이와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장류입니다. 잠깐,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이에 된장 찍어 먹는 게 한국 사람한테 가장 자연스러운 여름 간식인데 그게 왜 나쁩니까? 맞습니다. 오이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이를 그냥 드시면 오히려 신장에 도움이 됩니다. 오이 속 칼륨이 콩팥의 레닌 분비를 억제하고 알도스테론을 낮춰서 신장이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도록 도와주거든요. 2025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오이의 칼륨이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고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오이는 신장이 나트륨을 내보낼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근데 된장 한 숟가락의 나트륨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된장 한 큰술에만 나트륨이 900mg 넘게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 되는 양입니다. 오이가 아무리 나트륨을 내보내려 해도 된장이 그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쏟아붓고 있으니 신장은 결국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도구를 주면서 동시에 더 많은 짐을 지우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60대 이후 신장에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장 노화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신장은 나트륨 부하에 반응하는 속도가 젊은 신장보다 현저히 느립니다. 젊을 때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와도 신장이 빠르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70대 신장은 처리 속도가 느려졌고 넘쳐난 나트륨이 혈관 안에 쌓이면서 혈압을 올리고 신장 미세혈관을 조여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조용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붓기가 조금 있나 싶은 정도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신장 수치가 크게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된장이나 고추장에는 나트륨 외에도 신장이 처리해야 할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발효식품이라는 건 맞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60대 이후 몸에서는 장점보다 나트륨 부담이 먼저 도달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이의 이뇨 효과를 기대하며 드시는 그 한 접시가 정작 신장한테는 청소도구와 쓰레기를 동시에 들이미는 것과 같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살 강민철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어르신은 여름이면 저녁마다 직접 담근 된장에 오이 3개를 찍어 드셨습니다. 드실 때마다 시원하고 담백하다며 좋아하셨죠. 어르신은 평소 짠 음식도 멀리 하시고 가공식품도 잘 안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본인은 나트륨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매년 여름이 지나고 나면 혈압이 올라 있고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직접 담근 된장이라 시판 된장보다 나트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자연식이라고 믿었던 게 신장한테는 더 무거운 짐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전통 발효식품이라 나트륨이 많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신장은 나트륨의 출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공 소금에서 온 나트륨이든 전통 된장에서 온 나트륨이든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양은 동일합니다. 60대 이후 신장에게는 발효 여부보다 총 나트륨 양이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이를 드실 때 된장이나 고추장을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거나 뒤에 알려드릴 방법으로 오이 자체를 먼저 처리한 뒤 드시라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공합은 조금 다릅니다. 특별한 음식과 조합한 것도 아닙니다. 오이를 혼자 드실 때 단 한 가지 조건이 빠지면 신장이 조용히 망가집니다. 세 번째 최악의 공합, 식초 없이 먹는 생오이입니다. 등산 가실 때 배낭에 오이 넣어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상에서 통째로 베어 무는 그 맛, 정말 시원하죠. 고추장에 찍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금에 찍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문제입니다. 앞서 아스코르비나제 이야기를 드렸죠? 이 효소는 산성 환경에서는 활동을 멈춥니다. 식초의 pH가 약 3.5입니다. 폴란드 연구진이 확인했는데 오이를 식초에 절이거나 식초를 더하면 아스코르비나제의 활동이 현저히 억제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생오이는 중성 pH 환경이 유지됩니다.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조건입니다. 고추장이나 된장은 어떨까요? pH가 4에서 5 사이로 약한 산성을 띠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트륨 부담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장류로 찍어 드시는 건 효소 억제라는 관점에서도 나트륨 부담 관점에서도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소금에 찍어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만 추가될 뿐 효소를 막지는 못합니다. 사실 이 세 번째 공합이 가장 의외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뭔가를 같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빠뜨려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식초라는 단 하나의 보호막이 없으면 오이가 그날 드신 다른 음식에서 흡수되어야 할 비타민C까지 훑어갑니다. 밥상에 올라온 시금치나물, 콩나물, 고추, 이 모든 채소의 비타민C가 같은 소화 과정 안에서 파괴 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오이가 한 끼 밥상 전체의 비타민C를 낮추는 겁니다. 2024년 한국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75세 이상이 되면 만성 콩팥병 위험이 44세 미만보다 8배나 높아집니다. 그 나이대에서 몇 끼 비타민C가 조금씩 파괴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장 보호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조금씩 사라지는 겁니다. 8배의 위험에 처한 신장이 가장 필요한 영양소를 매일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2살 윤재용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오이를 소금에 살짝 찍어 드셨습니다. 간단하고 건강한 아침이라며 10년 가까이 그렇게 드셨어요. 헬스클럽도 꾸준히 다니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싶었다고요. 검사해 보니 전해질 불균형과 함께 비타민C 수치가 매우 낮았고 신장 기능도 나이에 비해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금에 찍는 것도 나트륨 부담을 더합니다. 그리고 식초가 없으니 효소는 매일 아침 활발하게 움직였던 겁니다. 어르신께 가장 먼저 드린 처방이 바로 오이 드실 때 식초 2스푼이었습니다. 운동을 바꾸거나 약을 추가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최악의 궁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이와 당근,
오이와 장류, 식초 없는 생오이.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오이를 어떻게 드시면 신장을 지키면서도 오이의 좋은 성분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 혹시 지금 아무런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신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다는 게 안전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신장을 돕는 식습관입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혈압약, 당뇨약, 신장 관련 약, 절대로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음식은 신장을 지원하는 도구이지 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조절하십시오. 첫 번째 방법, 오이 부추 초무침입니다. 부추는 동의보감에서 간의 채소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채소입니다. 부추 속 알리파이드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빠르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식초가 들어갑니다. 식초의 산성이 아스코르비나제를 먼저 잠재워 버리는 겁니다. 오이의 파괴 본능을 차단한 다음 부추의 순환 효과를 더하는 조합입니다. 만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를 바꾸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싱싱한 오이 2개를 어슷하게 썰어 큰 볼에 담습니다. 오이는 껍질째 쓰십시오. 껍질 바로 안쪽에 실리카 성분이 있어서 혈관 탄력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썰자마자 양념장을 먼저 넣습니다. 현미식초나 사과식초 2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고춧가루 1작은술, 매실청 1큰술을 미리 섞어둔 양념입니다. 설탕 대신 매실청을 쓰는 이유는 매실 자체가 산성이라 효소 억제 효과를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양념을 오이에 먼저 버무려서 표면이 충분히 코팅되도록 3분 이상 두십시오. 이 3분이 핵심입니다. 아스코르비나제가 산성 환경에서 비활성화되는 시간입니다. 넷째, 그 다음에 부추 한 줌을 넣고 살살 버무려냅니다. 부추는 마지막에 넣어야 숨이 죽지 않고 아삭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이 순서대로 하시면 오이 안의 아스코르비나제가 식초의 산성 환경에서 이미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부추와 만납니다. 부추의 영양도 온전히 흡수됩니다. 그리고 같은 식탁에 다른 채소 반찬들이 있다면 그 반찬들의 비타민C도 더 이상 위협받지 않습니다. 박순희 어르신께 이 방법을 처방해드리고 2달 뒤에 혈액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결과가 2가지 바뀌어 있었습니다. 혈중 비타민C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와 있었고 신장 여가 수치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방향이 바뀐 겁니다. 딸분이 전화해서 어머니 손발이 따뜻해졌고 아침 붓기가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을 바꾼 게 아닙니다. 오이 드시는 방법을 바꾼 것뿐입니다. 매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밥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냉장 보관은 이틀 이내로 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식초의 산성이 약해지면서 효소 억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응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 부추 초무침에 두부를 추가하시면 신장에 더욱 좋습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신장의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두부를 손으로 으깨서 오이, 부추와 함께 버무리면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 반찬이 됩니다. 이때도 식초를 먼저 넣는 순서를 지키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드시고 그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달만 지속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덜 붓고 소변이 더 시원하게 나오고 다리가 가벼워지는 것부터 느끼실 겁니다. 오늘 이 레시피 나중에 마트 가셔서 잊어버리시기 전에 지금 화면 아래 공유 버튼 누르셔서 오이를 좋아하시는 부모님께 보내드리십시오. 내 부모님 신장을 지키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오이를 익혀서 드십시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오이는 익히면 맛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신장 건강 관점에서는 오히려 익힌 오이가 더 안전합니다. 오이를 생으로 드셔야만 효과가 있다는 생각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스코르비나제는 열에 약합니다. 60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효소 구조가 변성되어 더 이상 비타민C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즉 오이를 볶거나 국에 넣어 끓이면 효소 문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오이의 칼륨과 수분은 열을 가해도 상당 부분 유지됩니다. 신장을 돕는 칼륨은 남고 신장을 방해하는 효소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이를 익혀서 드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 식탁에서 오이를 익혀 드시는 방법이 실제로 있습니다. 오이 된장국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된장의 양입니다. 끓이는 과정에서 오이 효소는 사라지지만 된장 나트륨은 그대로입니다. 된장량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오이를 넉넉히 넣으시면 익힌 오이의 칼륨이 남은 나트륨을 처리하는 걸 도와줍니다. 오이가 능동적으로 일하는 국입니다. 또 하나는 오이 볶음입니다. 참기름에 다진 마늘을 먼저 볶다가 어슷 썬 오이를 넣고 센 불에서 2분만 볶으면 됩니다. 식감이 아삭하게 유지되면서 효소는 이미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간은 저염 간장으로 아주 조금만 하세요. 이 반찬이 식탁에 오르면 함께 드시는 다른 채소들의 비타민C가 오이 때문에 파괴될 걱정이 없습니다. 강민철 어르신 기억하십니까? 된장에 오이 찍어 드시다가 여름마다 혈압이 오르셨던 분이요. 이분께 된장량을 줄이고 대신 오이를 볶음이나 국으로 드시도록 방법을 바꿔드렸습니다. 그 다음 여름부터는 계절이 지나도 혈압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이를 끄는 게 아닙니다. 드시는 방식만 바꾼 겁니다. 오이는 그대로 식탁에 있었고 신장은 더 이상 여름마다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익힌 오이를 처음 드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는 겁니다. 오이는 3분 이상 가열하면 식감이 물러지고 먹기 불편해집니다. 볶음은 센 불에서 2분, 국은 끓는 물에 넣고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익혔다는 건 완전히 물러질 때까지 끓이는 게 아니라 열을 가해서 효소를 비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임을 기억하십시오. 짧게, 강하게,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오이를 익힐 때 양파를 함께 넣으시면 시너지가 납니다. 양파 속 케르세틴 성분이 신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오이볶음에 양파를 절반 추가하시면 맛도 올라가고 신장한테도 더 좋은 반찬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두 번째 실천법입니다. 생오이를 고집하지 마십시오. 익힌 오이도 훌륭한 신장 친구입니다. 세 번째 방법, 오이를 드실 때 식초를 먼저, 항상 식초를 먼저입니다. 등산 가실 때도 냉장고에서 꺼내 그냥 드실 때도 오이를 입에 넣기 전에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오이를 썰자마자 식초를 뿌리고 3분을 기다렸다가 드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드시기 전에 물 한 잔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먼저 드시는 것입니다. 소화기가 이미 산성 환경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오이가 들어오면 효소가 활동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배낭에 오이 넣어 등산 가시는 분들이라면 미니 식초병 하나를 함께 챙기시거나 아니면 전날 밤에 오이를 식초물에 잠깐 담갔다 꺼내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맛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큼하게 바뀝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실천하셨을 때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진료받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한 달쯤 지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가 줄었다고 하십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온다고 하십니다. 밤에 종아리쥐가 줄었다고 하십니다. 이것들이 신장이 부담을 덜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크게 바뀐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조금씩 덜 힘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한국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은 44세 미만보다 만성 콩팥병이 생길 위험이 8배 높습니다. 그 나이대에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 3가지를 실천하신다면 그 8배의 위험을 스스로 낮추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를 고르실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되도록 껍질이 단단하고 양쪽 끝이 싱싱한 것을 고르십시오. 물렁물렁하거나 끝이 시든 오이는 세포가 이미 파괴되기 시작한 상태라 효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신선한 오이일수록 세포 구조가 온전히 유지되어 있어서 직접 드시기 직전에 썰어도 효소 노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를 보관하실 때는 당근이나 다른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같은 반찬통에 넣어두지 마십시오. 냉장고 안에서도 채소들이 서로 눌리거나 맞닿으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효소가 스며나올 수 있습니다. 오이는 별도 봉지에 싸서 따로 보관하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가 냉장고 안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영양 손실을 막아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식초 한 스푼, 오이 보관 분리, 장류양 절반,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식초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오이를 드실 때 식초를 먼저 쓰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동의하시면 식초, 더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이를 안전하게 드시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고 있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을 노화 현상으로 넘깁니다. 나이 드니까 그렇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는 그 증상들이 사실은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변이나 손가락이 붓습니다. 반지가 잘 안 빠지거나 눈두덩이 부어서 거울을 보고 놀라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어제 짠 것을 먹었나 싶어서 넘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 2회 이상, 특히 아침마다 반복된다면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밤에 자다가 소변이 자주 마렵습니다. 하룻밤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가신다면, 특히 소변색이 거품이 많이 일거나 탁하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거품 소변은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온다는 뜻입니다. 신장에 여과막이 새고 있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세 번째,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으십니까? 신장이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것이 만성 피로로 나타납니다. 운동 부족이나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쉬운 증상입니다. 네 번째,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집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서 근육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킵니다.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신 경험, 단순한 운동 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욕이 없고 메스꺼움이 옵니다. 신장이 요독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면 혈중 요독 수치가 올라가고 소화기에 영향을 줍니다. 이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십시오. 혈액 검사 1번, 소변 검사 1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를수록 되돌릴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오이 드실 때 식초를 먼저 쓰겠다는 약속, 지금 댓글에 식초 2글자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오이를 좋아하시는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내드십시오. 저 김태준이 늘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배운 것처럼 냉장고 안 오이 옆에 당근을 두지 않는 것, 식초 한 병을 꺼내놓는 것, 된장 양을 줄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뒤 신장을 지킵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신장은 말없이 망가집니다. 하지만 말없이 회복하기도 합니다. 시작은 오늘입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 신장을 지키는 더 많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그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병원 침대가 아닌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